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입시수학 제3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수분해, 반복의 힘을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인수분해를 처음으로 배웠죠. 그때도 느꼈겠지만 인수분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수학 점수를 잘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2차 방정식도 수식을 변형해야 하는 여러 상황에서도 인수분해를 잘하면 문제를 풀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인수분해를 써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상황은 더 심해집니다. 인수분해를 단단히 익혀두면 앞으로 수학 공부하기가 좀 편해질 겁니다. 이 인수분해 단원을 대충 익히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결국 다시 인수분해 공부를 하러 이 단원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단단히 공부하고 넘어가세요. 1. 인수분해 공식. 지금 보게 될 공식들은 공통인수로 묶는 것을 빼고는 모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보다 몇 가지 더 많고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같이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공식 ma-mb-mc는 m, a-b-c. 이거는 공통인수 m이 다 들어있으니까 m으로 묶어내는 방식이죠. 간단해 보이지만 중학교 때도 배웠고요. 공통인수로 이렇게 묶어놓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복잡해서 인수분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꼭 공통인수로 묶어내놓고 a-b-c 부분을 살펴보면 인수분해할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죠. 다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 공식들을 잘 못 외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우는 기술을 가르쳐 드리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각각을 더하기 하는 a 더하기 b, 그리고 앞에 더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뒤에 괄호의 가운데는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면 착각하지 않고 외우기 좋습니다. 앞에가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이면 뒤에도 a 빼기 b,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앞에 빼기가 들어갔으니 뒤에 가운데는 더하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세요. a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a세제곱 빼기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빼기 b세제곱은 a 빼기 b세제곱. 이 두 공식은 워낙 자주 써서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공식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이 공식도 여러 번 사용하면 기억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식을 기억하는 것보다 문제에 나온 식이 이 공식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외울 때는 A, B 이렇게 외우지만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번씩 외워보세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아니라 앞에 거, 뒤에 거로 생각합니다.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 빼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세제곱 빼기 뒤에 거 세제곱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 활용할 때 눈에 공식들이 잘 들어옵니다. 이 외에도 한두 가지 공식들이 더 있지만 방금 보여드린 공식들을 먼저 통달하면 좋겠습니다. 이 공식들을 완전히 소화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0.5초 이내로 어떤 공식인지 파악하고 풀기 시작할 정도로 반복해서 익히세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 문제들은 수능에서는 3분, 내신에서는 2분 정도에 한 문제를 풀어야 하니 천천히 생각할 여유가 적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식 계산 정도는 빠른 속도로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본이 인수분해 공식을 완벽히 몸에 익히는 겁니다. 이 공식 말고 문제집에 나오는 복잡한 공식은 나중에 익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공식을 이용해서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27x 세제곱 마이너스 27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 문제가 이렇군요. 27x 세제곱과 마이너스 1이 보이죠? 27x 세제곱은 3x의 세제곱이고 1의 세제곱이네요. 그럼 3x하고 1이겠네요. 빼기 3배의 3x의 제곱 9x제곱 마이너스 27x제곱 맞네요. 플러스 3배의 3x 곱하기 1의 제곱 9x 맞네요. 그러니까 간단히 3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죠. 2. 복 2차식 인수분해. 복 2차식이라고 4차항, 2차항,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이 있습니다. x제곱의 제곱, 즉 4제곱이기 때문에 2차가 겹쳤다는 뜻에서 복 2차라고 합니다. 복은 한자로 겹칠 복자이죠. 이런 문제의 풀이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는 거죠.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 x 4제곱 x제곱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 4차항 2차항 상수항으로 되어 있으니 복 2차식이네요.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대문자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네요.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x제곱은 x 곱하기 x 4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x가 나오는군요.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네요. 그럼 대문자 x는 소문자 x제곱이었으므로 스몰 x제곱 빼기 1 스몰 x제곱 빼기 4로 고치죠. 이것은 x 더하기 1 x 빼기 1 x 더하기 2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아주 쉽게 풀리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쓸 때는 4차항과 상수항을 잘 보면 잘 풀립니다. x 4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 이것도 4차항, 2차항, 상수항에서 복 2차식이군요. 그럼 이것도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해서 풀어볼까요? 이거는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여기서 막혔군요. 더 이상 진전이 없네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바로 a제곱 빼기 b제곱꼴로 푸는 방법 말이죠. 새로 풀어보겠습니다. x 4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는 이 방법을 풀 때는 4차항과 상수항을 잘 봐야 되죠. 4차항 x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고 상수항 4는 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x제곱 딱 두 가지 길이 있는데 x제곱과 2를 더한 것을 제곱한 것이냐 뺀 것을 제곱한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거는 가봐야 합니다. 그럼 이번엔 빼기로 한번 해볼까요? x제곱 빼기 2의 제곱 여기에는 마이너스 4x제곱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더하기 4x제곱을
해주면 원래대로가 되죠. 뒤에 3x제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의 제곱 4는 이 4가 들어간 거죠. 그럼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7x제곱이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빼기 b제곱 꼴은 아니죠. 그래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방식은 아닙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한 번 더 써볼까요? 다른 방법은 x 4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는 이번에도 x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니까 x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2. 좀 전에 빼기를 해가지고 실패를 했으니 이번엔 더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2의 제곱. 그럼 x 4제곱과 2의 제곱이 x 4제곱과 4는 여기 다 들어갔지만 여기에 필요한 것은 4x제곱이군요. 4x제곱을 만들어 넣었으니 빼기 4x제곱을 해주면 균형이 잡힙니다. 그리고 아까 있던 3x제곱은 그대로 더하기 3x제곱. 이걸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x제곱이 되었군요. a제곱 빼기 b제곱 꼴이 된 거죠. 그럼 풀 수 있네요.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 x제곱 더하기 2 빼기 x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이거 더 인수분해가 될 것 같군요. 안 되네요. 이걸로 인수분해가 끝이 났습니다. 3.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이때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잘 풀립니다. 이 식은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y 더하기 xyz 더하기 xy제곱 더하기 y제곱 z 식이 어떻게 보입니까? 복잡해 보이죠? 문자 x, y, z가 차수도 다르게 여러 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를 찾아야죠. x는 3차 항까지, y는 2차 항까지, z는 1차 항까지 있군요.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는 z네요. z로 묶어냅니다. z로 묶어내면 xy 더하기 y제곱 z 이렇게 되네요. 이 두 항을 빼고 나머지 이 항과 이 항 빼고 나머지 세 항을 적습니다. 기왕이면 규칙을 주어서 x에 관해 정리하죠. x에 관해 내림차순으로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y 더하기 xy제곱.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공통인수 y가 있군요. 여기도 공통인수 x가 있네요. 묶어내보죠. y, x 플러스 y, z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길이 열렸습니다. x 플러스 y, 여기도 x 플러스 y가 들어있는 게 보이죠? 안 보인다면 보여드리죠. y, x 플러스 y, z 더하기 x 플러스 y의 제곱이군요. x 플러스 y의 제곱. x 플러스 y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또 그걸로 묶어내죠. x 플러스 y 중괄호 하고 yz 더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y는 하나 나갔으니까 x 플러스 y. 다시 중괄호를 정리하죠. x 플러스 y 곱하기 yz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y. 이거 뭐 따로 어떻게 덮을 길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x 플러스 y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z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어떤 인수분해 식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풀리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될까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몇 년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 전교생이 나와서 행사를 하던 날을 떠올려 봅시다. 행사 시작 전에 운동장이 어떻던가요?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혼란도 잠시 후 순식간에 사라지고 운동장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을 본 기억이 나죠.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정리가 되나요? 선생님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자, 반별로 담임 선생님 앞에 이열종대로 정렬! 이라는 구령을 외친 뒤에 그렇게 되죠. 운동장을 누비던 수많은 학생이 모두 자기 반에 가서 두 줄로 서면 운동장이 빗질을 한 듯이 가지런히 정리됩니다. 1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기준을 정해서 구령을 내리거나 한 문자에 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순간적으로 복잡한 것이 어느 정도 가지런해져서 우리 눈에 전체가 쉽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삶을 돌아보는 과정에도 쓸 수 있는 원리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수학도, 국어도, 영어도 성적을 올려야 하고 학종에 대비해서 봉사활동도 해야 하고 친구들하고 모이자는 약속도 지켜야 하고 집에서 잠도 좀 더 자야 하고 이렇게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을 때 갑자기 막막해져서 낙담만 하고 걱정만 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있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죠. 바로 이런 경우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기법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정하고 다 중요하다면 아무거나 한 가지만 정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해내면 됩니다. 그 일이 해결될 무렵에는 다음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럼 다음 4회 방송에서는 직접 나누실 인수정리와 직접 인수분해를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